오늘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는 마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듯 뚜렷하게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본토 시장이 하루 종일 약세 흐름 속에서 성장주 중심의 급격한 조정과 자금 이동을 겪었다면 홍콩 시장은 외부에서 불어온 훈풍에 힘입어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두 시장의 성격과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얼마나 다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단순히 지수의 등락을 넘어 거래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투자자들의 심리와 자금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구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는 점이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먼저 본토 A주 시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은 단순한 하락이 아닌 질서 있는 후퇴와 새로운 대안 찾기의 과정이었습니다. 전체 거래 대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날에 비해서는 상당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열기가 완전히 식었다기보다는 특정 섹터로 쏠렸던 과열된 투기성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에서 벗어나 과열된 성장주를 떠나 어디로 자금을 옮겨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고민을 시작했으며 그 고민의 결과가 오늘 지수와 섹터별 극명한 온도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제한되며 방어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지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 부동산, 보험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섹터가 지수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 기술주 중심의 선전성분지수와 특히 창업한 지수는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두 지수 간의 엄청난 격차는 단순한 기술적 등락이 아니라 시장의 주도권과 자금의 흐름이 고평가된 성장주에서 저평가된 전통주 및 방어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이번 조정은 예견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시장은 완만한 상승장을 의미하는 슬로우 불의 단계를 넘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TMT 섹터로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쏠리면서 거래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쏠림 현상은 시장 전체를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무게가 실린 상황에서는 작은 악재나 차익 실현 욕구만으로도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창업한 지수의 급락과 반도체 및 칩 관련주들의 동반, 폭락이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대형 칩 관련주가 급락한 것은 단순히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성장주 테마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성장주의 급격한 조정 속에서도 시장의 자금이 완전히 이탈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중심을 찾아 빠르게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대안이 바로 귀금속 섹터였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관련 종목들이 집단적으로 상한가에 진입하는 등 귀금속 섹터 전체가 폭발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이 불안할 때 찾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기술 성장주라는 강력한 주도주가 흔들리자 투자자들은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고 귀금속과 자원주가 그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입니다. 즉, 귀금속 섹터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의 새로운 종착지이자 시장의 새로운 주도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원 관련 섹터 전반의 강세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유색금속, 희소금속에 이르기까지 경기 민감 업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강한 힘을 보여준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단기적 요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장의 자금이 고평가된 성장주를 피해 저평가된 순환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구조적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최근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정책적으로도 제조업과 기초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이들 업종은 단순한 단기 반등을 넘어 구조적인 재평가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주의 반등 역시 이러한 시장의 기류 변화를 잘 설명해 줍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연이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금융권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은행, 증권, 보험 섹터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단순히 이들 섹터가 지수를 방어하는 버팀목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와 기업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선반영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은행주는 정책적 수혜와 높은 배당 매력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역할이 부각되었고, 이러한 금융주의 강세는 단기적으로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기술주는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반도체, 칩, 광학 장비 등 국가적인 지원을 받던 종목들마저 줄줄이 급락했고, 인공지능, 스마트폰, 애플 관련주, 소비 가전 등 관련 테마 전체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는 특정 악재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된 과열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차익 실현이라는 방아쇠를 만나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테마는 산업의 성장 모멘텀과 유동성 공급 기대가 결합하며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적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 부담이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이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조정의 깊이가 깊어진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홍콩 증시는 본토의 조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항생지수는 장중 4년 만에 최고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러한 강세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에는 미국 고용지표의 부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를 크게 높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 중국 역시 통화 완화 정책을 포함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적 기대감이 홍콩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홍콩 시장은 본토의 내부적인 자금 순환보다는 글로벌 거시 경제 환경과 유동성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승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시장의 상승을 이끈 주역은 단연 알리바바를 포함한 대형 기술주들이었습니다. 본토에서는 기술주가 급락했지만 홍콩에서는 알리바바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지수 전체를 견인했습니다. 이는 곧 발표될 알리바바의 사업 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특히 로컬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재편은 알리바바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알리바바 헬스나 징동 헬스와 같은 인터넷 헬스케어 섹터 전반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온라인 의약품 판매 관련 규제안이 오히려 산업을 더욱 건강하게 성장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맞물리면서 관련 종목들은 눈에 띄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본토와 마찬가지로 금 관련 주식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달러 약세와 금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금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홍콩에 상장된 금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부동산 섹터 역시 본토의 정책 완화와 홍콩 시장의 글로벌 유동성 개선 기대라는 두 가지 호재를 동시에 받으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선정과 같은 핵심 도시들까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동참하면서 4분기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고, 이는 저평가된 부동산 주식에 대한 매수세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두 시장의 흐름을 종합하여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본토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따라서 고평가된 성장주에 대한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하며, 대신 정책적 지원과 저평가 매력을 동시에 갖춘 금융, 자원주와 같은 섹터에 주목하는 방어적이고 분산된 접근이 유효합니다. 지수 차원에서는 특정 지지선이 중요한 심리적, 기술적 분기점이 될 수 있으며, 이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홍콩 시장은 상승 모멘텀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 동력이 외부 변수인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준의 정책 방향과 관련된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토 시장에서 인공지능, 로봇, 혁신 신약과 같은 성장 테마는 단기적인 조정을 겪고 있지만, 국가 정책과 산업 구조의 변화라는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정은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자원 및 에너지 섹터의 구조적 기회가 생기고 있으며, 금융과 부동산은 정책 안정성이라는 또 다른 투자 축을 제공합니다. 결국 중기 전략의 핵심은 성장 테마와 방어 및 가치 테마를 균형 있게 포트폴리오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본토의 구조적인 자금 이동과 홍콩의 거시 경제 기대감이 교차하며
매우 흥미로운 국면을 연출했습니다. 본토 시장은 단순한 약세장이 아니라 과열을 시키고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 건강한 순환매 과정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콩 시장은 글로벌 유동성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투자 심리 측면에서 오늘과 같은 급격한 로테이션 장세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섹터가 단순히 투기적 반등에 그칠지, 어떤 섹터가 구조적 변화를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할지를 구분하는 안목입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앞으로의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